네, 사사건건 플러스입니다. 계속해서 정치 얘기 이어갈 건데요. 화요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에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의원.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역구가 인천 동미추홀인데 예. 험지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수도권에서 5번이나 승리를 예.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출구조사 때 기억을 하는데 예. 그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지는 걸로 나왔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날 어땠어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출구조사가 한 6.3% 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크게 한 방 얻어맞은 느낌? 정말로 의외의 쇼크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캠프에서도 가끔 여론조사하면 일주일 전에 면접 여론조사에서 5% 이기고 그 전전날 민당 여론조사에서도 저희가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6% 이상 치는 걸로 나오니까 정말로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방송 3사 이제 개표 방송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 방송하는 어느 출연자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전화해서 이거 출구조사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예. 현장의 개표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현장 개표는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현장 개표 이기는데 출구조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사실 4월 5일, 6일 양일간에 거쳐서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거에 예. 대한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 그 방송 3사 출구조사 맡았던 그 기관에서 차후에 사전 투표한 이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정치를 두고 그 과정 속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 보정치가 좀 세게 매겨진 것 예. 같아요. 사전 투표까지 그 출구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네. 보죠, 뭐. 네. 예, 이번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예. 좀 크게 패했잖아요. 예, 예. 그 선거 치르시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좀 분위기가 확 바뀌고 선거일이 다가갈수록 좀 더 예.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언제 좀 이렇게 가다 위기겠구나라고 좀. 근데 느끼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수도권의 이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수도권의 위기다. 수도권에 빨리, 계속 계셨으니까 본질을 잘 아시겠죠. 파악하고 처방하고 대책을 강구하자. 그래서 수도권 유권자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예. 뭐 전략이나 메시지나 정책이나 공약 인물들을 배치하자. 그런데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지도부에서. 그래서 수도권 위기가 예견된 참패로 될 거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당 후보하고 여론조사 차이가 17% 났는데 갑자기 막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17% 났다는 것이 그만큼 앞서가고 그만큼 있었다. 제가 앞서가고 있는데 예. 확 따라오는 게 한 달 전부터. 언제부터냐면 그게 어떤 계기가 이게 뭐였죠?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을 되고 예. 또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이제 그 뭐 회칼 테러 발언 또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제 4월 1일 담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대 정원 2,000명 확고히 그 총선 전에 했던 그 담화. 예. 그 담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결국에는 박빙으로 가는 거예요. 확실히 파급력이 크긴 컸군요. 박빙으로 가면서 야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이 정도면 우리 그래도 지역이 어려운 딴 지역은 의원님 어떻게? 막판에도 여론조사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 정도로 크게 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질 거라고 예상했어도 우리가 선거 전략만 잘 쓰면은 108석이 안 한 120석 정도 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지도부의 어떤 선거 전략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그렇군요.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윤 의원님 최근에 보니까 이제 네. 그 선거 패배 요인을 좀 이제 예. 분석해보는 그런 세미나를 많이 여시던데 예. 지금 이미 총선 이후에 3번이나 여셨고 어제 여의도 연구원 주최로 예, 또 예. 비슷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참석을 안 하셨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좀 화면 보면서 얘기를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당선인의 경우에는 당이 하라는 거 반대로 하니까 당선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자, 이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이 수도권에서 아쉽게 좀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죠, 예, 낙선했는데 예. 이재명 조국 잘못 알지만 대통령 더 싫다는 사람 흔히 많다. 이 대통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이번 선거는 집권 2년, 3년 차죠.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정권 심판론 선거 맞습니다. 정권 심판론의 빌미를 제공한 거는 대통령과 정부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을 때 그 요인들도 보면 이종석 결국- 황상무 사태였고 예, 예. 대통령 담화였다고 하셨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정권 심판론에 이제 빌미를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예. 대통령의 국정의 방향, 예를 들어서 외교의 면에 있어서 뭐 한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시키고 예. 한중 관계 정상화 이런 방향이 맞거든요. 또 예. 내치에 있어도 뭐 탈원전의 탈피라든지 어떤 3대 개혁 방향 맞는데 결국에서 뭐가 문제냐?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 어떤 방식이나 스타일이 너무 거칠고 투박했고 또 일방통행식이었어요. 일방통행식.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이 분노감이 쌓여온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정말로 선거를 누가 치르냐? 당이 치르는 겁니다. 그렇죠. 민당하고 싸운 건 당입니다. 당이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왜 비대위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정권 심판론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대위라고 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성격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략 같은 예. 거나 메시지나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뭐 정권 심판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뭐 2조 심판으로 간다든지 저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되게 높으니까 그 인기를 하나의 전략으로 쓰자 해가지고 좀 너무 단순하게 나갔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매일 어디 지역을 어떻게 가느냐 피켓을 갈고 오늘은 미추홀구 내일은 뭐래서 목동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언론인들한테 알리지 말자는 겁니다. 알리지 말면은 예. 전부 일반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그걸 다 찍어서 SNS 기재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개인기를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좀 한동훈 숨은 그림 찾기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 무엇보다도 선거는 당이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지만 선거는 당이 치는 거다. 그러면 당이 앞에서 주도하는 면을 보여주고 대통령실이 뒤에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예. 이종석, 황상무, 의대, 뭐 정원 증언 문제 전부 다 대통령실이 앞에 나온 거. 그러면 그 속에서도 제가 계속 제기한 게 뭐냐면은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페북에다 메시지 낸 게 우리 당에 의사 출신의 후보자들 있지 않냐 안철수나 이뇨한 이런 분들을 TF팀을 만들고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로 대통령실과 정부하죠. 정부하고 의료계하고에 중재하는 그런 역할. 근데 한동훈 전 해나가자. 위원장이 중재자 역할을 좀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숫자에 연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예. 어떻게 보면 좀 용산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도 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대통령 담화 당일에 예. 그날에만 2번이나 비대위원장직 이 담화 보고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실도 뒤늦게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나서서 좀 뭔가 좀 예. 발언을 했었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가 기대를 많이 한 이유는 대통령하고의 두터운 신뢰 속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여권 내 유일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 두터운 신뢰를 가졌으면은 대통령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민심이 이렇다. 그 지지자들이 그런 걸 좀 많이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걸 저도 그걸 기대했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어떤 6.29라는 작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그런 식의 제2의 6.29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두 분 사이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러면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대통령을 찾아가서 현재 민심이 흐름이 이렇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예. 그래서 대통령께 제가 앞에서 주도하고 뒤에서 백업하는 모양새를 취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 총선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그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이 두 분 간의 호흡 그래서 약속 대련 일종의 약간 좀 약속 호흡이 대련.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 이제 예. 계속 진행하고 계신데 이번 총선의 참패의 원인을 진단을 꾸준히 예, 해오셨잖아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쇄신책은 뭡니까? 쇄신 전면적인 혁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우리 당이 영남 중심당으로 너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누구는 뭐 영남 자민련이라고 하는데 정말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해야 됩니다. 예. 외연 확장.
저는 이게 박정희 정신이라고 봅니다. 박정희 정신이 가난해서 어떤 풍요를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영남이 우리 보수의 심장이면은 영남당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수도권이나 중원으로 나아가자. 지금이 바로 절호의 찬스다. 지금이 전면적 혁신의 계기다.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까요?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결국 수도권 감수성이 영남 정치인들은 수도권 감수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존재적인 한계죠. 그러면 수도권 감성이 약기 때문에 수도권 지도부가 들었으면 좋고 만약에 수도권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결국 어느 지도부도 들어서면은 지금이라도 벌써 했어야 됩니다. 당선인 낙선자 총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하루 동안 정말로 열띤 토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절절한 수도권 험지의 낙선인들의 절규를 들어보고요. 그걸 가지고 영남인 당선인들이 수도권 험지에 있는 우리 후보자들하고 자매 결혼도 맺고 또 험지 체험을 하고 그래서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것. 특히 또 하나 보면은 우리 당의 여의도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여연이 그냥 여론조사 기능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 당의 이념적 좌표를 찍어주고 또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에 맞는 이념적 백그라운드를 제공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한테 이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 수도권이든 뭐 중산층이든 뭐 청년층에 맞는 전략과 메시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네.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시키자. 저는 뭐 이런 쇄신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을 예. 하자. 일단 그러면 당이 당장 좀 바뀌는 모습, 대통령도 변하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당선인들도 그렇고 예, 예. 수도권 중심으로 낙선자들이 많이 좀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노력이 당의 필요할까요? 변화는 모습은요. 사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제의를 하고 또 29일 날 월요일 날 2시에 만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먼저 대통령보다 당이 먼저 선도적으로 변화의 물꼬를 띄어야 된다.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뭐냐? 예. 지금이야말로 혁신위원회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 혁신형 당이-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예, 생각을 우리 당에 갖고 있는 계십니다. 분들은 과거 비대위 하면은 뭐 이제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예는 김종인 비대위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에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정말로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도권 대참패를 겪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린 예정된 참패였고 또 이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런 식으로 대참패를 경험한 적이 집권 여당은 처음입니다. 또 보수 정당이 3차례 이 정도로 참패한 경우도 처음이고 또 우리가요 2000년부터 이렇게 수도권 선거를 보면 이긴 적이 딱 한 번 2008년에는 없습니다. 그 수도권에 좀 그 수도권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인물 몇 명 배치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 어떻게 인물도 좀 배치를 해야 바꿔야 되고요. 될까요? 그러니까 예. 수도권에 인물도 배치하고 예를 들어서 또 전략도 써야 되고 메시지도 나와야 되고 이제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데는 결국은 이제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 강화를 시키는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총선에 진 그 원인 얘기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 이게 정책으로 승부하고 예. 인물로 승부하고 이게 어려운 것이 요즘에는 정말 그 스마트폰 세상이 되면서 정말 그 이슈가 되면 확 달아오르거든요.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패했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권의 이런저런 문제들 이렇게 예, 제기하는 의견도 있지만 거기에 당이 너무 대처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정무적인 판단 능력. 예. 결국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빨리 대응하고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빌미를 능력이죠. 주지 않는 거 예. 그리고 어떤 빌미가 생겼을 때 빨리 덮는 대처 대처하는 거. 능력 예. 이게 결국 정적 판단 능력인데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예 타이밍 그게 이제 대통령실이나 우리 또 여당이나 이게 약한 겁니다. 지난번에 뭐 875원 대파 파동 났을 때 예. 대통령이 다른 데는 좀 다를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870원 대파 이것만 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책 공약 같은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 미디어에서 막 대파 나오고 대파 막 그런 논쟁으로 거, 이게 하니까 어떻게 그냥 되겠어요? 덮어버린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 덮어버리고 정권 심판원이라는 그 분위기 속에 어떤 인물 경쟁력, 정책 선거, 예. 공약 선거가 다 묻혀버리는 선거. 이번 선거 아주 특이한 선거고 역대로 보면요. 국회의원 총선을 보면은
보통 인물 보고 찍냐, 당 보고 찍냐 이 비율이요. 보통 25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40% 이상이 당 보고 찍은 선거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여당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성격. 40% 지금 이상.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총선 낙선자 예. 100명 이상, 160명. 예. 이제 많은 인원인데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어요. 이분들이 좀 예. 약간 좀 세력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이게 수도권 위기를 정말로 실체적으로 체험한 분들입니다. 수도권에서 패한 분들이 패한 많이 분들 계시겠죠? 위주로 거의 패한 분들 위주로 있는데 결국 우리 당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위기에 이제 수도권 감성이 약한 영남 중심의 당 체질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 거 저 혼자 아무리 당에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왜? 자기가 몸소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160여 분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이 분위기, 혁신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거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게 당 혁신의 마중물이 되고 예. 정말로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면 될수록 우리 당의 혁신의 가능성은 커진다라고 예.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상황과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